예술은 되게 평범해지기라고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예전에는 평범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되게 평범하게 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삶의 목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들거든요. 예술이란 거는 막 되게 커다란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소하고 일상적인 얘기들을 사람들이 놓치는 거를 오히려 확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오히려 평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의 방, 그리고 장소, 공간 등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화가 권인경입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작업하고 또 개인전 준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전은 언제? 개인전은 이제 3월 7일에 이제 도로시 살롱이라는 삼청동에 있는 공간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도 나가고 계신다고. 네, 학교 이제 수업하고 있고 또 이제 중간중간 이제 주중에 좀 수업하면서 짬짬이 작업하고 주말에 좀 몰아서 작업하고 그러고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좀 순간순간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잠깐 짬 시간 나면 일단 앞치마부터 두르고 뭐 먹을 갈더라도 그렇게 조금씩 축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작년 같은 게도 왕성하게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을 못 만나요. 아무래도 인간과 교감을 거의 못하고 작업과만 거의 교감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사실 보장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 외국에서도 좀 전시를 좀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 문화원 3개가 조인해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가 당선이 돼서 이제 돌고 있죠, 그림이. 저는 못 가고 저 대신 그림이 열심히. 지금도 돌고? 네, 잘 돌고 있어요, 그림들이. 그래요? 네. 그럼 현지에서 반응은 좀 어떤지? 아무래도 이게 뭐 동양화다, 뭐 서양화다 구분 뭐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좀 특이하게 보기도 하고 해서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더 그게 특이하게 좀 보시는 건지? 이제 약간 공간이나 이런 장소 이런 얘기들인데 좀 평면성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흥미로움도 있고 이 재료적인 흥미로움도 있고 이런 조형적인 흥미로움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약간 책가도 형식의 이제 평면적인 느낌들? 네네네. 그런 거랑 작가님 쓰는 이 고서? 네네. 네, 이 부분도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뭐 동양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구조가 이제 그 형태가 좀 다르니까 자기네들이 보던 거랑은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고서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한테는 약간 익숙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또 작업을 이렇게 직접 콜라주로 쓰는 부분들은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는데 고서를 이렇게 콜라주 작업으로 쓰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게 사실 이제 기존에 아마 추상 작업으로 쓰셨던 분들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고서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구상적인 공간에다가 그걸 끌어와서 쓰는데 이제 이걸 쓰는 이유 자체가 도시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이게 2차원 평면이잖아요. 고정돼 있고 변화하지 않는 공간 같은 느낌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이나 사고가 녹아져서 함께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그 부분을 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사실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학을 조금 공부를 하기도 했고 한학. 네, 그래서 한학을 공부해보면 그게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재에도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철학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삶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삶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공감도 많이 되고 현대에 이걸 끌어와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단순히 뭐 이야기거리만을 제가 차용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시간의 간극이나 시간의 변화들이 또 녹여져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고나 개념,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아니면 생각 그리고 시간의 축적 이런 것들을 좀 도시 공간이라는 데다가 좀 녹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출발을 했어요. 우리의 그런 신념 아니면 어떤 그 이상 그걸 담는 네네. 좀 더 과거로 가면 약간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담아서 이제 한 거잖아요. 네네. 외세 침입에 네네. 어쨌든 간에 불경의 힘으로 뭔가를 막으려고 했던 네네. 것처럼 네네. 그럼 작가님도 약간의 그 고소의 그 부분들이 그런 밑바탕을 좀 더 그렇게 깔고 들어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실 때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언어적인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특별한 걸 선택을 하느냐. 제가 선택할 때도 있고 그런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시대성을 갖다 그냥 차용할 때도 있고. 그 기초 과정에 이제 이런 게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작가님의 작품이 탄탄한 것 같아요. 이런 집을 짓고 있어요. 저는 집이 없습니다만 집을 열심히 짓고 있죠. 네네네. 방금 집을 짓고 계시다 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사람한테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음. 좀 무관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제 개인사적인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어릴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좀 겪었어요.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을 일이 있어서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이제 한 5년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방에 거의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 안에 방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가 아무래도 그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쪽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많이 가니까 안의 공간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밖에 막 뛰어놀면서 이제 숨은 공간을 찾고 미로놀이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재밌게 받아들이면서 그 바깥의 장소가 저는 되게 친숙했었어요. 오히려 안의 장소보다는 안에 오면 굉장히 이제 동생을 봐야 되고 좀 이렇게 아픔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밖으로 가면서 밖에서 나만의 공간을 좀 찾으려는 그런 왠지 시도들. 집에 들어오면 약간 네. 그런 무거운 공기들이 있었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열심히 강남 다녔죠. 집이 그 당시에는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밖으로 돈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저만의 어떤 안식처를 좀 찾으려고 밖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작업들은 거의 제가 봤던 어떤 공간들의 편집 작업들이 많아요. 내가 갔던 어떤 공간, 내가 머물렀던 장소 이런 데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반추하고 되돌려 보면서 그때 그 기억들을 막 현재의 위치에 끌고 와서 좀 재조합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약간 콜라주 느낌으로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형태들의 이렇게 네.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하나의 덩어리가 만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찾고 싶었나요? 네네네. 끊임없이 바깥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바깥에 뭔가 그것이 있을 것 같고 찾으면 뭔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늘 찾아다녔던 헤매고 다녔던 느낌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게 결국에 안에 있는데 어. 안에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의 작업처럼 이제 네네. 안쪽으로. 점점. 아, 그럼 그렇게 들어오게 된 계기가 좀 있었는지. 그게 이제 제가 그 뭐 C대라고 해서 레지던시를 이제 갔었는데 2013년도에 그때 그게 되게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밖으로 해외로 나갔었는데 그 해외 안에서 C대라는 섬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세계로 더 파고들게 되는 계기가 오히려 언어 문제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이제 거기 프랑스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영어보다는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았고 이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 경험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네, 기간이 그때 되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생각이 좀 다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 고립되면서. 저는 고립이 되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작가님이 젊을 때, 어릴 때 그렇구나. 많이 돌아다녀 봤으니까 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놀아본 애가 더 잘 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변에 그런 경험치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립돼서 상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없어 들어가면 정말 말 그대로 더 고립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작업했던 어떤 그런 그 콜라주 형태의 느낌들도 안으로 들어가서 전혀 다른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게 결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메비우스 때처럼 네. 계속 맴돌지 않았나. 그렇죠. 삶은 메비우스니까. 사실 집이라는 공간들이 그렇잖아요. 가서 갇혀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네. 나가기도 하고 네. 들어오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느낌들이 네.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좀 아까도 말했지만 폐쇄적인 가족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폐쇄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좋은 공간, 안식처의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자기만의 이제 공간이 집이니까 제일 최초 단위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더 작아지면 방이라는 공간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의자라는 제일 최소 단위 내가 앉을 수 있는 최소의 자리 그런 데 대한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뭐 장소 이런 데에 좀 천착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2016년 그때쯤 이제 아버지 작업장에 불이 한번 났었어요. 이제 완전히 싹 다 탔어요.
완전히 싹 다 타면서 그 골조만 딱 드러났는데 제가 평소에 보던 그게 아닌 완전히 민낯이 딱 드러나면서 그 안에 제가 못 보던 어떤 그 벽의 상태, 완전히 최초의 어떤 공간의 상태들이 보여지면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장소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인간으로 보면 뼈가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골조가 드러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칼라링 되었던 것들이 거쳐지면서 그 근본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작업에 그런 게 있네요. 네, 그게 그때 이후로 사실 그런 골조에 대한 그런 작업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러고 보면서 골조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옛날 건물 튼튼하더라고요. 골조가 많이 부족했으면 무너졌을 거 아니야. 네. 골조가 튼튼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변은 타지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춰진 기억, 드러난 기억 이런 제목의 작업들이 그때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작업들은 경험과 모든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2021년도 개인전에서 했던 작업들이 이제 넘어진 자리라는 제목의 작업이었어요. 아까 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의자라는 그 의자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앉는 기구일 수도 있지만 또한 내가 이제 있는 위치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학교에 들어갔던 시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전업 작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제 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는 혼자 굉장히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직업군인데 그 자리는 이제 조직이고 행정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남들은 좋은 자리로 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넘어졌다라는 나름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넘어진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왜 넘어지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땅바닥에 내가 맞아. 보지 못했던 시선이 보이니까 그랬던 어떤 경험들이 반영됐던 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작가님이 어떤 그런 생각점, 시선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장착돼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넘어지면 아프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파.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내가 넘어져서도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넘어져서 출발선을 먼저 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생각이 나름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전시의 제목이 피어난 틈이었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피어난 틈. 그러니까 작가님은 모든 상황을 갖다가 자기 거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근데 모든 작가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거는 다 틀려요. 네.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요. 뭐 12번 넘게 이사하고 일상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럴싸한 작업실 다 갖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근데 다 그렇지 못하니까. 하지만 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작가도 있다는 거죠. 네. 생각해보면 예전에 6평짜리 공간에서 제일 큰 그림 그렸던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펼쳐보지 못한 거야. 전시장 가서 펼쳐보는 거야. 네.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 근데 그런 경험치가 결국 나중에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작가들 작업실 가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 네. 어디 가나 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좀 과거로 들어가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셨나요? 저 사실 음악 했어요. 음악이요? 네네네. 원래 바이올린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집중해야 될 어떤 친구가 있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무한정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사실 LP판을 10,000장 이상 모으셨어요. 아빠가 이제 클래식을 알다 보니 너 이거 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유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친구 따라 미술학원 갔다가 재밌는데? 라고 해서 우연찮게 이제 접하게 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공을 이제 동양화라 하셨잖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는지. 사실 엄마가 서양을 하셨어요. 서양을 하셨는데 집안이 다 약간 그래도 아빠는 좀 다른 쪽이지만 엄마는 서양을 하셨는데 엄마는 항상 강요는 안 하시는데 그쪽으로 가게끔 좀 유도를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서양화 본인이 하셨으니까 뭐 동양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볼까? 뭐 이렇게 해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릴 때부터 지원을 좀 많이 하신 거네, 받았던 거네요? 항상 막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럼 아주 막 되게 힘든 것들은 좀 못했겠지만 그때 꽂힌 게 하나씩 있으면 그건 막 억지로 쫄라서 뭔가 갔던 것 같고 근데 끊는 것도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형제가 어떻게 되는데? 형제가 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2살 터울에 남동생 하나 있고 그 친구는 이제 한학을 했었고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스토리가 많은데 뭐 좀 어릴 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로 아파서 사실 학교를 좀 한 해 늦게 갔고 가서 사실
더글로리 현실판을 찍었죠. 굉장히 좀 학폭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열린 학교에 보냈는데 또 거기서도 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옮긴 데가 서당이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학을 접하게 되고, 저희 가족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면서 그런 공부들도 좀 해본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그런 환경이 좀 그렇죠.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작업도 그렇지만 삶이란 게 그렇게 흘러가면서 생각도 변하기도 하고, 그게 또 반영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작품에 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그것들이 내 삶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주고받고.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 대사 중에 뭐 가족이란 게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뭐 쓰레기통에 박아버리고 싶은 존재다라고 했었나? 근데 이제 그게 약간은 좀 뭐 재밌는 말이지만 조금 그렇잖아요. 가족이 이제 애증의 관계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했다가, 근데 막 가족이 뭔가 불의를 당하고 있으면 또 싸워주기도 하고 이런 존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 영향을 뭐 작업적인 거에 많이 미쳤다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주변 환경이나 직접적으로 낫닿아 있는 것들에 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작가님이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좀 진행하고 싶은 건지. 저는 사실 되게 인물을 작업을 진짜 안 해봤어요. 되게 궁극적으로 인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뭐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이거보다는, 예전에 제가 작업을 뒤지다 보면 판화 작품으로 제 동생 작업했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세한 인물은 아닌데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적인 작업도 아주 나중에는 좀 해보고 싶고, 저도 아까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관심이 가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했던 게 되게 지극한 관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내가 안 둔다 하지만 그게 지극한 관심이 또 주는 다른 거지. 왜냐면 그 사람의 채취니까. 그러니까. 단지 그 사람이 안 보이는 뿐이지, 그 사람이 만지고 했던 그런 켜켜이 쌓여있던 그 흔적들을 좋아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가 공간이나 장소나 뭐 제 방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그 대상 하나를 좀 확대해서 작업해보고 싶다 해서 사실 화병 크게 시리즈 작업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상물, 내가 감정이입하는,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물들을 좀 확대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제 좀 더 들어가네요. 네, 좀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이 방 안에서 저기 있는 화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미시와 거시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우리가 왜 우주로 끝간데 없이 가지만, 이게 뭐 명상으로 침참에 들어가면은 뭐 약간 이런 우주의 원리도 알게 된다 하잖아요. 이게 절대 이렇게 반통에 있지 않고, 또 약간 메비우스의 띠에 나오지만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통에 있는 것처럼, 저도 사실 안과 밖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좀 뚫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망원 렌즈를 구입하셨나요?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2에 어떤 작가로 남고 싶어요? 예전에는 사실 되게 역사에 남고 싶고 되게 명예롭게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욕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요즘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 재미를 안 게 오히려 더 최근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내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면서 재미있게 작업을 해서 결국엔 공감대를 얻고 싶은 게 큰 것 같고, 만약에 공감을 못하게 되더라도 나의 어떤 하루하루의 일상, 하루하루의 이 지금 작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좀 하고 싶다. 오히려 되게 평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럼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야겠네요. 이야기거리는 늘 끊임없이 나오니까요. 사실 하루하루가 되게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순간순간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그 자잘한 변화들이 더 많이 관찰된다고 해야 하나? 예전보다는. 렌즈가 좋아져서 눈은 나빠지는데 네.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세밀한 것들이 보이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도 놓쳤던 부분들이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똑같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뭘까요? 예술은 되게 평범해지기라고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예전에는 평범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되게 평범하게 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삶의 목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들거든요. 행복하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해지려고 하는 거고, 평범함이 비범함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조금 예술이란 거는 막 되게 거나하게 커다란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소하고 일상적인 얘기들을 사람들이 놓치는 거를 오히려 확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오히려 평범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AI가 나오고 이런 세상에서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편리하게 갈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좀 놓치는 부분들을 일깨워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오히려 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자, 오늘 그 작가님과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골조, 뼈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메비우스만 남을까봐 두려웠네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작가님을 그려봤는데 네네. 자, 이렇게 오, 좋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 좀 뼈대를 생각하면서 저를 그려주신 분이 오랜만에. 네, 그려주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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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가님 작업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림 하나하나가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보이고 이번 개인전도 좀 기대가 되고. 네, 저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맨날 혼자 그림 그리다가. 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